안녕하세요, 이무종입니다. 어젯밤에 제 첫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분들 이걸 볼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수업 들은 거 녹화한 거를 다른 채널, 지금 이거 올리는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업로드를 시켜놨는데요. 내용 중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수입의 속성이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게 왜 그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던 게 있습니다. 로봇 기어사기의 수입의 4분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빠뜨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쇄적인 수입이라는 부분을 자꾸 빠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쇄적인 수입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날 거죠. 도끼라고 혹시 아세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끼처럼 그렇게 그 음악을 잘 만든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쇄적인 수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게 가능해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수입도 가능하긴 하죠. 저도 제가 그 전에 언급했듯이 유튜브라는 특성을 조금 더 일찍 자세히 알았더라면,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지금 아마 200 이상은 가져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올리는 이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제가 애드센스를 안 해놓고 있는데, 다른 채널은 애드센스에서 수입이 약간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 약간씩 발생하는 게 제가 업로드 해놓은 영상을 누군가 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죠. 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2개가 있는데, 2개에서도 각각 애드 포스트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주는 광고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아메의 수입이 광고 수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하죠. 이런 인쇄적인 수입을 만들어가는 거를 제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정말로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뺀질뺀질.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머리를 못 쓴다. 실제로 지금 이것도 제가 만약에 몸을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면 하지를 못하는 건데, 몸을 많이 안 움직여야지 그만큼 머리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건강적인 측면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지금 건강 강의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건 좀 뺀질거려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든가 SNS를 할 때 주의점이 어저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주로 네이버를 활용을 해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을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 방식은 검색에 노출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물론 제가 검색을 많이 시켜서, 노출을 시켜서 뭐 굉장한 파워블로거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검색 순위가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다가 블로그 저품이라는 거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블로그가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나, 네이버 블로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 제가 열심히 했을 때보다는 좀 덜 하고 있지만 어쨌건 효과를 제대로 보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해시태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또 해시태그 붙여서 보고 좋아요, 내 글을 몇 명이 봤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인데 되게 시끄럽네. 여기가 왜 100km가 아니라 90km냐. 어쨌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조차도 해시태그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붙여봤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철저히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목에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가 본문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블로그의 키워드를 막 여러 가지로 잡을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막 잡다 보면 오히려 블로그 자체에서 이거는 광고성 글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또 저품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품이라고 그러면 검색에 안 뜨는 걸 얘기해요. 자기 블로그가 저품이냐
아니면 그 고품이냐 이런 문제는 자기가 올렸던 글의 제목을 복사해서 그대로 검색에 넣어보면 답이 나와요. 검색에 뜨냐 안 뜨냐거든요. 어쨌건 저품이 안 오게 하는 거는 나중 문제지만 지금 내가 올리는 글을 뜨게 하느냐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선정할 때는 고민이 좀 필요하세요. 혹시 고민을 좀 못하시겠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블랙키위라든가 블로그 차트라든가 이런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적절한 키워드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역시 운전 중에는 시끄러워. 잘 찾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잘 찾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해서 제목을 쓰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독성이라는 문제거든요. 가독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블로그가 봤을 때 눈이 안 아파야 돼요. 눈이 아프다라는 건 우리가 왜 성경책 보시죠? 성경책.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을 2번, 3번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성경책 같은 경우 통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글씨가 작아, 빽빽해. 만약에 그러한 책으로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친다 그러면은요, 그 애는 한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는 책을 보면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책에 글자 몇 개. 이 얘기는 애들이 그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인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쓰실 때 그 가독성이라는 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진도 있고 글자도 있고, 하지만 글자 간격이라든가 글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빽빽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냥 봤다가 와 눈 아파, 이건 골치 아파 이러고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띄엄띄엄 할 수 있는 말만 쓰시는 게 좋아요. 또 가독성 이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분께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도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없어요. 또 전문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사진을 그냥 쓴다거나 캡처한 사진이 없어요. 전부 다 제가 찍은 사진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로그 자체를 쓰실 때 다른 사람의 글을 카피한다거나, 제가 카피를 다 막아놓은 것도 그렇거든요. 카피를 한다거나 사진을 가져다 쓴다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은 그냥 뺏겨 쓰기 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사진은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라든가 또 전문 사이트에서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검색 엔진에 뜨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1개, 2개 있을 때는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블로그 자체가 전체가 검색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놓고 신경 써서 써놓는다고 하더라도 검색에 뜨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과 내가 찍은 사진만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뷰징 피해라는 게 있거든요. 내 글을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로그 잘 뜨는 방법이 뭐예요? 좋아요도 많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으면 좋겠고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좋아요를 위해서 계속 이제 강제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라이크, 좋아요를 받으려고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어뷰징이라고 판단을 해요. 어뷰징이 뭐냐면 그 디도스 공격처럼, 바이러스 공격처럼 이건 이 사람이 일부러 띄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지가 되면 그 블로그가 또 저품이 걸려서 검색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뷰징 피해를 안 받으시려면 그냥 무의미 없는 조회를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무의미 없는 조회를 없애는 거가 또 하나 효과가 있는 게, 우리가 이웃을 맺다 보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한테 그냥 좋아요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랑 이웃이 맺어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글도 안 보고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가면은요, 체류 시간이 8초, 뭐 10초, 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네이버 자체에서 이 글은 볼 게 없어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검색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품질 지수라고 그러는 게 그게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좋은 글은요, 볼 게 많으면 블로그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블로그에는 좋은 내용이 있어, 좋은 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보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걸 정보성 글이라고 그러거든요.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요리 블로그예요. 요리 블로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요리법이 궁금해서 요리 초보자들 분들이 보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요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요리하는 내내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10분, 20분, 30분, 심지어 40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의 품질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행 블로그다라고 하면 여행의 사진과 여행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자, 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성을 써야 되는데 빽빽하게 쓴다. 그럼 사진 몇 개만 보고 안 봐요. 그렇게 되면 품질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더라도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왕따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블로그도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한다면 오히려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기가 없는 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줄이는 게 좋아요. 차라리 사진이 많은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적품이 오는 원인도 이렇게 언급을 스쳐서 해드렸고, 그리고 블로그가 인기 있게 하는 것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랑 둘 다 하면서 그게 수입원으로서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오늘도 블로그를 통해서 뉴 페이스에 회원가입도 있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주문만 넣어준 게 다거든요.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많지 않아요. 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그리고 저를 브랜딩하는 거거든요. 저에 대한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무종이라고 검색했을 때, 또 희망을 노래라고 검색했을 때 제가 떠요. 제가 뜨면 제가 올려놓은 글들도 뜨고요, 그리고 저의 강의 동영상들도 뜹니다.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그걸 만들어 갔을 때 다른 분들이, 제 고객분들이, 제 소비자분들이, 제 지인분들이 저를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저를 인지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모두 다 웜하는 단계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6주 코스에 들어와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6주가 끝나기 전에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빠르게 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6주 가지고 그 조건까지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건 말고 블로그를 통해서 나에게 지인이 연락 온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인이 연락 온다거나, 또 제품 주문이 연결된다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주 동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는 게 저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루오션을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오픈하지 않는다 하면 저와 함께 비즈니스하는 저의 파트너분들, 그리고 저의 형제대구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다 뺏어갈 거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 파트너, 내 형제 레그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픈을 해요. 다 함께 시즌이 도전하시고 또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과정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딴짓을 덜 하고 있어요. 아무리 차가 자기가 혼자 주행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비즈니스 똑같아요.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입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적절히 개입을 하려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되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계속 내가 아는 것들을 전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 함께 뉴핀 보너스 240만원, 480만원, 680만원, 960만원, 1200만원, 1600만원 뭐 받으실래요? 저는 이번 회계년도에 960만원과 2000만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 보너스는 월간 보너스 빼고 뉴핀 보너스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 도전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